자, 이번 시간은 교재 312페이지 41번 정리할 차례 들어서 일단 41번은 지금 이제 통기관 중에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동기 설비 중 가장 환기 효율이 좋은 것은 41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41번은 현재 그 지문 중에 찾는 통기관 지금 각계 통기관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일단 뭐 문항은 간단하게 뭐 각계 통기라고 나와 있는데 표현상은 각계 통기관으로 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현재 41번 문제가 좀 나와 있는데 현재 페이지 잠깐 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312페이지. 자, 페이지 312페이지 문제 지금 41번을 보고 있는데 출제는 이런 유형으로 나오기는 뭐 좀 어렵죠. 일단 뭐 그러게 한번 잠깐 이제 봐두시고 문제 97번 한번 쭉 넘겨볼까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41번 뭐 그렇게 이따 봐주시고 97번 문제 97번 한번 잠깐 조금 쭉 넘겨서 97번에 가시면 지금 근래 지난 22회 때 출제가 됐었던 이제 표현은 출제는 지금 97번과 같이 이런 형태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뭐 단순히 각계 통계라고 뭐 지문에 나와 있지 않고 97번에 가면 근래 22회 때 97번은 지난 22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난 22회 출제했었던 문제에 관한 내용인데 22회 때 같은 문제이긴 합니다. 41번 97번 모두 각계 통계관으로 각계 통계 방식을 찾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문은 박스에 지금 네 가지를 줬다 이제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이제 보시면 봉수 보호 안정도가 높다. 봉수 보호 안정도가 높다는 것은 여기는 위생 기구마다 설치할 수 있는 게 무슨 통기관, 각계 통기 방식. 근데 표현은 좀 차이가 뭐 큰 의미는 없지만 표현은 각계 통기 방식이라고 주기도 하지만 이거를 뭐 각계 통기관에서 표현은 뭐 통기관 또는 통기 방식 출제자에 따라서 표현 자체는 통기 방식이라고 주기도 하지만 이거를 다 통기 방식 또는 이거를 뭐라 통기관으로 줍니다. 그래서 뭐 표현은 각계 통기 방식으로 각계 통기관에서 일단 가장 이 통기관에 가장 이제 보시면 지금 통기 봉수 보호가 안정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위생 기구마다 설치되니까 가장 이 봉수 보호가 가장 안정적이 되죠. 그래서 지문 하나 그리고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자기사회권 작용의 방지가 있습니다. 근데 뭐 단점 중에 될 수 있는 게 네 번째가니까 경제성과 건물의 구조 등 때문에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점에서 각계 통계관은 뭐 건물에 따라서 모든 건물에 다 일괄적으로 이 각계 통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전체에 적용하기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97번에 출제는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네 가지 이제 관련 지문을 주고 각계 통계 방식을 찾는 유형의 문제로서 일단 지문 하나 좀 봐두시면서 이제 문항은 다시 41번으로 다시 원위시하셔서 통계관은 가장 통계는 물어보면 통계관은 물어보기 여기 각계 통계를 물어봤지만 지금 보신 대로 통계관은 주로 이 어떤 뭐 특정 통계 또 관을 주고 가장 물어보는 가장 정형화된 형태는 보면 역할이죠. 역할. 통계관 주어지는 통계관별에 여러분들이 역할을 구분할 수 있는가. 지금과 같이 먼저 유형은 뭐 지문을 주고 골라내거나 아니면 이와 같이 박스형의 몇 가지를 주고 또 맞는 통계를 골라내는 형태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42번. 자, 42번은 보시면 배수설비 관리에서 트랩의 봉수 파악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 트랩의 봉수 파악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42번은 기본적으로 42번에 현재 42번은 트랩은 가장 중요한 게 보면 트랩을 설치해서도 뭐가 없어버리면 봉수가 없으면 트랩은 아무런 의미죠. 그래서 트랩의 봉수, 이 봉수가 없어지는 원인이 있더라. 그래서 이 트랩의 봉수 파악의 원인, 일단 원인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론적으로 보시면 이제 봉수 이 트랩에서 가장 어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트랩의 봉수 파악의 원인을 물어보는데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트랩의 봉수 파악의 원인은 총 몇 가지가 있다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총 6가지죠. 그래서 6가지 이 트랩의 봉수 파악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시면서 42번은 이 6가지 원인 중에 아닌 하나를 이제 끼워 넣기 위해서 이제 문항 1번에 공동 빈 공간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공동 현상을 주었습니다. 부분들에서 이 공동 현상은 이 트랩의 이 봉수 파악의 원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봉수파악 이 공동현상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듯 하더라 보니까 여기는 펌프 관련해서 공부하셨던 이 펌프에 이 펌프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이 공동현상은 요거를 달리 뭐라고 이거를 캐비테이션이죠. 캐비테이션. 그래서 이거를 캐비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배관 내 이 펌프 관련 이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이 배관 내 그 마찰로 인해서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 그 배관 내 빈 공간이 생긴 현상을 이걸 뭐라 공동현상. 그래서 여기는 이 공동현상 이 원인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뭐 하나의 금을 놓고 해서 펌프 관련 배관 이상 현상 중 하나인 공동현상을 끼워넣기 해서 문제를 42번에 1번 하나 물었었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자기 사이펀 작용, 모세관 작용, 가마변 흡인 작용, 뭐 증발 작용에서 6가지 중에서 4가지를 이제 끼워 넣어놨고 4가지 하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금 빠진 게 있다면 현재 그 42번 문항, 요 42번 문항에 요건 하나를 빼 나머지 그럼 몇 개가 남습니까? 4가지가 남고 그 4가지 외로 2가지만 한번 잠깐 그 분류만 잠깐 보시면 자, 관성작용이 있죠. 관성작용. 관성작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트랩에 이 트랩 내 강한 바람이 들어가거나 이 트랩에 충격을 줬을 때 이 트랩 내는 봉수가 출렁이다가 유출구 쪽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그 흐름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서 물이 빠져 이 봉수가 파괴된 것을 관성작용 하나. 그다음에 사이펀 관련해 자기 사이펀 지금 4번에 가마변 흡인 작용이 나와요. 근데 하나 또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분출 작용이죠. 그래서 현재 42번에 이제 보셨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관성 작용하고 요 분출 작용 2가지를 추가했을 때 원인은 총 몇 가지가 있다 해서 6가지는 이 봉수 파괴 원인에서 추가는 관성 작용하고 분출 작용 하나 기재하셔서 42번 좀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43번은 지금 이제 트랙과 관련해서 이제 통기관 관련해서 배수와 통기 역할을 겸합니다 했을 때는 이제 수변 통기관, 수변 통해서 수변 통계를 윤을 좀 줄여서 습 통기관에도 하죠. 그래서 43번에 3번 하나 이제 봐주시고, 자, 위생기구 봉수의 적정 깊이는 몇 밀리입니까라고 물었어요. 이제 봉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트랩에 뭐가 없으면 트랩은 아무런 의미 없다. 봉수. 그래서 문항 44번에 보시면 이 트랩의 봉수죠. 봉수에서 여기는 봉수의 적정 깊이입니다. 그래서 적정 깊이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수치화해서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일단 정답을 먼저 좀 해결해 보면 44번은 위생기구 봉수의 적정 깊이는 몇 미리인가에 대해서는 미리로 줬기 때문에 일단 수치가 4번 얼마에서 얼마? 50에서 100mm입니다. 그래서 일단 봉수의 적정 깊이는 여러분 하나 주의하실 게 수치로 일단 첫 번째 수치로 물었다. 수치로 만약에 일단 출제는 지금 수치로 해서 시험을 냈었기 때문에 수치는 이제 뭐 미리로 봤을 때 얼마? 50에서 100mm에서 일단 봉수의 적정 깊이는 얼마? 수치 50에서 100mm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시면 수치로 일단은 이전에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출제를 했었던 한번 잠깐 확인했었죠. 그래서 37페이지 37페이지 잠깐 이제 보시면 37번 여기는 지금 문제 37번 수치로 해서 이제 50에서 100mm라고 물어보기도 했었지만 이제 문제 37번에 잠깐 가보시면 지금 저 보시면 그 B트랩을 그려놓고서 그 관련지 명칭이 있었다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트랩의 봉수 일단 그 깊이는 지금 여기 37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들인데 수치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지만 37번에 그 질문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여기는 보면 디프에서 어디까지 웨어까지죠. 그래서 이제 그 A, B, C 중에 A가 디프, B가 웨어죠. 그래서 디프와 웨어 사이에 뭐더라? 수직거리를 말한다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 질문은 현재 44번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수치로 물어보는 것도 한번 주의할 필요가 있죠. 꼭 수치 쓰는 문제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면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 충분히 앞으로도 있긴 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물어보기도 했었고 전체 트랩 관련 지문을 주어서 그 하나의 문항도 물어봤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문으로 해서 혹시나 트랩의 봉수 깊이는 현재 44번 같이 수치로 물어보거나 이걸 대신해서 뭘로 물었을 때 지문화해서 지문이라는 것 지금 보신 대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디프에서 웨어까지의 수직거리를 얼마로 지금 여기 50에서 100이라는 걸 그 높이를
이 보응수의 적정 깊이로 본다. 그래서 깊이가 너무 낮아도 보응수가 쉽게 파괴되는 것도 너무 깊어버리면 어떻게 유체에 대한 저항 때문에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없더라. 그래서 가담력 저가방이 50에서 100mm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지금 45번. 45번 공동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 난방호실 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다. 그래서 이 다음 중 개별 난방 설비 설치 기준이 올바른 것은 바른 것 그러면 총 기술된 것 중에 보시면 총 하나 맞고 4개가 틀렸다는 겁니다. 부분들에서 45번. 45번 일단은 무슨 일단 여기는 무슨 난방 방식이다? 개별 난방 방식이에요. 그러면 개별 난방 방식이라는 것은 각 필요 그 개수에 뭘 설치합니까? 보일러를 설치해서 그 난방하는 걸 개별 난방 방식인데 그럼 이때 여기서 개별 난방 방식을 하는데 지금 대상이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개별 난방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지문은 지금 지문에 가보시면 지문에 자 1번 보일러는 거실 외에 설치해야 돼.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과 거실 사이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 무슨 구조입니까? 지금 현재 1번이 틀린 것은 현재 1번 지문 중에 방화 구조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내화 구조로 바뀝니다. 내화 구조로. 그럼 여러분이 내화하고 방화는 분명히 구분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화란 건 뭐예요? 불을 견디어낼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걸 구조를 내화 구조란 반면에 지금 현재 문항에 나왔던 방화 구조입니다. 방화 구조란 건 여기는 뭐예요? 이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구조를 뭐라? 방화 구조라고 해서 1번에 내화 구조, 방화 구조를 내화 구조로 바꾸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자 2번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금면적이 0.6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하고 위아래 부분은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 흡입금의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은 지금 보시면 지문에 보셨을 때 이게 보면 보일러가 설치된 실을 잠깐 해본다면 자, 보일러가 설치가 됐다면 설치된 실에 가보셨을 때 여러분이 보면 조그마한 환기창이 하나 있어요. 이 환기창의 규격은 얼마가 돼? 이게 0.5가 됩니다. 0.6이 아니라 0.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이에요. 그리고 밑에 공기 흡입구, 위에는 그 배기구가 이 흡입구 배기구는 지름이 얼마? 여기는 지름 10cm 이상인 이 흡입구와 배기구를 설치하고 이 환기창을 설치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문은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는 그 환기창의 규격을 좀 바꿔서 문제를 물었던 지문으로서 2번 하나 확인 봐두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건 일단은 2번 지문을 보셨을 때 이와 같이 환기창 흡입배기를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 환기창이나 흡입배기를 설치한 이거는 왜 설치할까 봤더니 이 보일러가 가동 중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보일러 가동 중에 불완전 연소가스죠. 그래서 이 불완전 연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불완전 연소가스가 발생해서 그게 실내로 유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사전에 이거를 그 실외로 배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환기창 흡입배기구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정리가 되시면 하나 뭐까지 꼭 정리하셔야 되냐면 근데 이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에 설치할 수 있지만 이 설치된 이 보일러가 지금 현재 이 설치되는 보일러가 만약에 어떤 보일러라면 이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 전기 보일러죠. 그러면 이 설치되는 보일러가 전기 보일러라면 이 환기창이나 흡입배기를 설치한다, 설치하지 않는다. 만약 이 설치되는 전기 보일러면 이와 같은 흡입배기를 설치를 한다, 안 한다를 물었을 때 여기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보일러가 가동하는 중 이와 같은 불완연소가스가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설치하는 거고 지금 전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 보일러 가동 중 뭐가 발생하잖아요. 불완전 연소가스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에서도 지금 현재 그거는 빠졌지만 꼭 주의하실 게 이와 같이 규정에 따라 설치합니다. 네. 그런데 전기 보일러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전기 보일러는 이 2에 따른 0.5, 10에 따른 각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그거 하나 정리해서 2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 출입구는
출입구가 닫힌 경우는 보일러 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까? 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는 기름 저장소를 보일러실에 함께 별도 분리해야 되죠. 왜? 보일러가 어떤 이 화재가 발생하면 근처에 이런 기름 탱크가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 보니까 X. 그래서 지문은 동그라미 그 4번입니다. 부분들은 그리고 5번입니다. 5번. 자, 현재 지금 5번은 이제 보시기 전에 잠깐 볼까요? 지금 45번에 개별 난방 방식 어디를 개별 난방한다고 그랬나? 여기를 공동주택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별 난방을 하는데 어디를 한다고 그랬냐면, 자, 개별 난방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방식이 이제 설치에 관한 그 기준의 대상이 되면 지금 보신 대로 어디를 공동주택과 어디를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무슨 난방으로 하더라? 개별 난방 방식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일단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관한 지문을 보셨을 때 보면 현재 문항 5번에 일단 지금 잠깐 확인해 보죠. 자, 5번은 난방 구역마다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과 각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을 구역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5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해설을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일단 그러면 공동주택에 빠지고 뭐가 들어갑니까? 오피스텔이 들어가야 말이죠. 근데 현재 이 지문 자체가 5번은 이게 지금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 현재 뭐라고 되어 있냐면 5번 지문에 보시면 5번은 분명히 맞습니다. 틀린 거는 뭐가 틀렸냐면 이 5번에 관한 규정은 어디만 이게 해당돼요? 오피스텔만 해당됩니다. 그럼 일단 현재 45번 1번부터 4번까지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는 규정인데 5번에 관한 규정의 이 부분은 오피스텔인데 현재 이 규정 자체가 현재 교재가 개정된 부분이 좀 미반영이 됐고 그 현재 교재 5번에 관한 지문이 오피스텔은 난방구역을 방화구역으로 한다. 이 지문으로 개정인데 이게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문은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5번은 난방구역을 방화구역으로 한다. 이 지문으로 좀 수정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가 좀 미반영된 거 하면 다시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45번에 5번은 현재 이 오피스텔은 난방 구역을 방어하고 하는데 현 지문 삭제 좀 하시고 난방 구역마다 구역한다는 지문을 삭제하시고 현 지문 이거 판서를 통해 설명드렸던 난방 구역을 방어하고 한다. 이 지문을 좀 수정을 좀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45번 그렇게 정리해서 하나 봐주시고요. 일단 이제 지문에 이제 보시면 그 지문에 이제 설치에 관한 한 6가지 사항 중에 그 관련 법령의 전체로 봤을 때 6가지 관련 규정 중에 그 중에 지금 하나 난방구역을 방화구역으로 한다는 것 지금 이 지문 자체가 요 하나만 오피스텔 기타 나머지는 다 공통 사항이 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46번 전기난방, 온수난방 중 온수난방에만 존재하는 것에서 온수난방에만 있는 부속장치를 고르는 건데 여기 이제 온수난방 관련 부속장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그 중에 1번에 팽창탱크죠. 그래서 46번에 팽창탱크 하나 봐두시고 47번에 보일러 가동 중 이상현상으로 보일러 용수 표면에 뭐가 발생한가요?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밍에서 여기는 현재 지문에서는 포밍 일단 여기 47번은 포밍을 말하는 거고요. 예, 포밍, 프라이밍, 캐리오버 세 개는 한번 좀 묶어볼 필요가 그래서 지문을 보면 지금 현재 47번은 이 보일러 용수가 보일러 용수죠. 한번 볼까요? 자, 47번 일단 이게 그 현재 그 나와 있는 그 문항 지문 중에서 세 가지네. 그래서 여기는 현재 포밍은 뭐가 발생해도 거품. 근데 그 거품이 날아가는 현상을 현재 프라이밍 그리고 프라이밍 다음에 무슨 현상? 캐리오버라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부분들은 지문은 지금 현재 포밍, 프라이밍, 캐리오버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 내 분명히 여기 물이
용수 물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담긴 물에 이 보일러를 그럼 가열합니다. 가열하는데 이 보일러 물이 끓는데 이게 보일러 내에 어떤 이물질이 없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뭐가 생길 수 있다. 이 보일러 내에 뭐가 있으면 이게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보일러 내에 부유물이나 기름 찌꺼기 성분이 있다. 그러면 부유물이나 이런 기름 찌꺼기 성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보일러 용수에 이와 같은 기름 찌꺼기나 이물질이 있을 때 보일러를 가열하면 가열하면서 어떻게 이 찌꺼기 등에 뭐가 이 찌꺼기에서 뭐가 발생할 수 있죠? 거품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물질로 인해서 보일러를 용수를 가열한 중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거품. 그걸 뭐라고 그래요? 포밍. 그럼 일단 거품이 발생하면 거품이 터질 거예요. 거품이 터져서 이게 이제 이 거품이 터져서 이게 어디로 가? 이제 거품이 터지면 이 거품이 어디로? 거품이 이와 같이 거품이 있다 이제 뭐 있다고 한다면 이 거품이 이제 터져서 이게 전기관 속으로 날아가겠죠. 그럼 전기관 속으로 이와 같이 거품이 날아가는 현상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프라이밍. 그럼 이게 이 입자가 이 터진 입자들이 쭉 날아가다 어떻게 날아가다가 이게 이 배관 내 온도 차에서 입자가 식죠. 식으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응축수로 바뀌죠. 뭐 응축수로 바뀌면 결국 이게 이 배관 내 이게 일정 이와 같이 물의 형태, 응축수의 형태로 고일 수 있죠. 그러면 이 응축수 형태로 고이는 그 현상을 이걸 뭐라고 하는데 이거를 캐리오버.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포밍이라는 건 이물질로 인해서 거품이 발생했다. 포밍. 그 찌꺼기 이 터진 입자 날아가는 현상을 프라이밍. 날아가다 이게 그 내배 온도 차에서 더 이동하는 바두고 찬물의 응축수 형태로 고여 있는 상태를 뭐라고 이거를 캐리오버까지 이제 해서 여기는 프라이밍하고 캐리오버까지 하나 좀 봐주시까 부분입니다. 47번은 포밍, 프라이밍, 캐리오버는 여기는 보면 이상현상에 가지고 문제를 물어서 출제를 했었던 부분들이니까 일단 최소 뭐 그 쓰는 문제는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최소 어느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여러분이 포밍, 프라이밍, 캐리오버 정도나 이런 현상을 이상현상 중에 포밍, 프라이밍, 캐리오버라고 하는 것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47번 하나 이제 봐두시고요. 48번 한번 읽어보시고 49번 49번은 오수정화 시설과 관련된 용어정의라고 이제 써보시면 여기는 이 수질 오염의 지표 관련한 부분을 적어서 이제 보시면 옳은 것은 쭉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실 것은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문 중에 이제 보시면 여기 49번에서는 3번, 4번, 5번 정도의 3, 4, 5번 봐주시는데 3번은 지금 다 보시면 3번은 일단 그 지문 배제하고요. 3번은 지금 용존 산소량이 있죠. 그래서 49번에 그 3번하고 5번, 3, 4, 5번, 49번에 49번 보시면 지금 문항의 3번은 지금 보시면 용존 산소량하고 그다음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있죠. 그래서 3번에 지금 용존 산소량하고 그다음에 5번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래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는 이 중요한 건 용존 산소량이란 지문하고 화학적 지금 산소 요구량이라 되어 있는데 지문은 이 지금 근래에 이 수질오염의 지표에 관한 걸 출제의 빈도는 그리 높지는 않지만 출제하게 되면 용존 산소량 표현을 주지만 이 표현보다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부분이 DO란 지문을 들어보셨을까? DO란. 그리고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여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COD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질오염의 지표에 관한 걸 출제를 했을 때 보면 이렇게 풀어서 용존 산소량 이 표현이 아니라 DO는 이와 같다, COD는 이와 같다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용존 산소량, 화학적 용존량을 달리 DO나 CO로 표현한다는 거 봐주시고 용존 산소량은 뭘 말할까? 여기는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 양을 ppm으로 나타낸 걸 뭐라고 그러더라? DO. 그다음에 이 화학적 산소 요구라는 것은 이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물을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 과정에 필요한 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그 정화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산소량을 COD라 해서 이거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다. 그래서 3번하고 5번은 약자 표현에 DO하고 COD를 꼭 하나 기억하실 필요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지문의 그 네 번째 BOD 제거율이죠, 여러분이. BOD 제거율은 유입수 BOD, 유출수 BOD 차를 뭘로 유출수가 아니라 유입수 BOD로 나눈 값이고 여러분이 4번의 BOD 제거율은 여러분 공부 1차 시설 하실 때
BOD 제골 계산식을 기억하셨을 건데 여기는 유입수 일단 뭐 여기는 유입수 BOD를 뭘 뺀가? 유출수 BOD를 빼죠. 그래서 유출수 BOD를 뺀 값을 뭘로 나누면 그거를 유입수 BOD로 이거를 나눈 값에다 곱하기 100분율 얼마? 100을 곱해 주는 그래서 BOD 제걸 식은 여러분 유입수에 유출 BOD 뺀 값을 뭘로 나눕니까? 유출이 아니라 뭘로 나눠요? 이거 유입수 BOD로 나눈 값 곱하기 100분율을 곱해서 제거율을 지금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식은에서 여기는 한번 여기는 뭐 유입수 입을 현재가 출로 바꿔서 한번 뭐 기타 다른 점을 한번 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는 그 4개 총 5개에서 3번, 3, 4, 5번 요 세 가지는 꼭 한번 꼭 확인할 필요 있는 부분이고 요 세 개는 꼭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보면 DO란 거 여기 표현은 DO라든가 COD란 지문을 줬어요. 구분하실 수 있는가 해서 9번 중에서 이제 49번은 그 세 개 문항 정도 좀 봅니다. 부분들은. 보일러는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 될 텐데 보일러는 현재 기술된 거 이게 남 기출이 됐었던 지문인데 그 중에 지금 수간 보일러 가동 시간이 짧고 효율이 좋으나 고가이면 수처리가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관류 보일러는 보면 이 하나의 관내를 흐르는 동안 예열, 가열, 증발, 과열 행위죠. 과열 증이 얻을 수 있다 해서 일단 수간 보일러가 관류 보일러는 특징이 좀 나열되어 있는데 수관하고 관리 보일러를 구분하는 또 특징 하나 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럼 일단 수관 보일러는 드럼이 있다 없다? 있지요. 근데 무슨 보일러는 관리 보일러는 드럼이 있다 없다? 드럼이 없죠. 그래서 드럼 있고 없고 유무도 보시면 가끔 문제를 만들 때 이 수관과 관리 보일러 뭐 이와 같은 특징을 나열하기도 하지만 구분 어떤 특징 하나 이 두 개 보일러 중에 드럼의 유무를 물었을 때 수관 보일러는 있지만 관리 보일러는 따로 드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하나의 관을 냉수가 이 하나의 관내를 흘러가는 동안에 이와가 예열, 가열, 증발, 과열의 단계를 거쳐서 전기를 얻는 거지 드럼을 통해서 따로 이걸 얻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2번. 자, 주철제 보일러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노통 연관 보일러 그는 부하 변동에 대해 안정성이 있으며 수면이 넓어 급소 조절이 용이합니다라고 해서 문항 5번 나와 있고요. 이평은 여기는 이평 보시면 여기는 설치 면적이 높고 복잡하고 대용량 여기는 소용량이고 취급이 간단. 여기는 뭐 일단 쉽게 이평은 뭐 일반생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개별 난방의 보일러 있죠. 그 개념으로서 이평 보일러 접근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장을 넘겨서 51번 잠깐 보죠. 51번은 지금 다 보시면 보일러에서 보일러의 스케일 발생에 따른 영향입니다. 스케일. 자, 51번의 스케일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이걸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여기 보일러 여기 용수. 그럼 일단 여기 보일러의 용수 볼까요? 보일러. 그러면 여기 보일러의 이 용수, 보일러 용수로는 뭐가 적합하냐 그래서 어떤 용수나든가 물을 줬을 때 가장 비교해서 많이 나온 게 뭐가 많이 나온 거에서 보일러 용수를 포함한 물을 쓸 때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경수하고 뭐가 나옵니까? 연수. 그래서 그러면 보일러 용수로 이 보일러 이 물로 적합한 건 뭐가 적합합니까? 연수가 적합하죠. 경수는 된다는데 안 돼요. 그러면 경수는 그 경도가 얼마 이상을 말하는 거죠. 경수는 이거는 얼마 이상을 경수는 110ppm 이상, 110ppm 이상이 그래서 110ppm 이상의 물을 경수, 연수는 얼마 여기는 90ppm 이하. 그래서 90ppm 이하의 물을 연수가 아무래도 탄산칼슘 함유량이 적은 뭐를 쓰는 게 나아요. 경수보다 연수를 쓰는 게 이 보일러 내면 만약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러면 보일러 용수로 적합한 건 뭐가 더 적합하다? 경수보다 탄산칼슘 이 함유량이 적은 뭐가 연수를 쓰는 게 적합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보일러 내면 뭐라고 했어요? 스케일. 보일러 내면 스케일이랑 이 보일러 내면 이와 같은 찌꺼기 등이 달라붙어 있더라. 일단 쉽게 보면 금속 찌꺼기가 달라붙어 있는 상태. 그럼 여기는 금속 찌꺼기가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보일러를 가열했을 때 한번 요걸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현재 문항 51번 한번 접근해서 한번 보신다면 자 1번에 전열량이 감소되고 보일러 효율이 저하됩니까? 당연히 열량이 감소되고 효율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이게 보일러를 가열해도 이와 같은 금속 찌꺼기들이 붙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열량이 감소하고 효율이 떨어지겠죠. 1번.
그러면 그 떨어진 보일러 열량의 감소 효율이 따지니까 규정 시간 이상 돌아야 되면 뭐가 더 필요하죠? 연료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배기가스 온도도 어떻게 돼? 이게 높아지죠. 낮아진다가 아니라 배기가스 온도도 높아집니다. 해서 문항 3번. 그리고 과연료는 파열 사고를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일러 수의 순환을 어렵게 하면 뭘 막으면 통수공. 통수기란 것은 보일러 수가 지나가는 그 구멍, 그걸 뭐래 이거를 통수공에서 통수공을 이쪽거기든 모아서 이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5가지 중에 이 보일러가 내 규정 시간이랑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 배기가스 온도도 높아지겠죠. 낮아진다가 아니라 높아진다라고 해서 51번 하나 정리 봐두시고요. 자, 그다음 52번. 52번은 이제 보시면 자, 52번. 자, 여기는 상당 방열 면적입니다. 52번. 여기는 온수난방. 온수난방일 경우에 그 실내 온도하고 그다음에 그 지금 보내는 온수의 온도를 물었던 것으로 보셨을 때, 자, 온수 온도는 몇 도신가요? 그 실내 온도 몇 도? 18.5도. 실내 온도 18.5도인 상태에서 온수난방이니까 그 온수를 몇 도시 온수를 보냈더라 해서 80도시 온수를 보냈을 때, 그래서 여기는 들어갈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내 온도 몇 도에서 그리고 온수 온도 몇 도를 보냈을 때 80도를 보냈을 때 이 두 가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택형으로 물었던 부분이고요. 만약 이게 온수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다? 전기난방. 이게 그러면 전기난방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실내 온도 공이 18.5도인 상태에서 이때 그러면 전기는 몇 도의 전기를 보냈을 때 이게 이제 보면 102도십니다. 그래서 현재 물었던 걸 전기나 온수난방 관련 18.5, 80을 물었던 이 부분이 혹시나 이게 무슨 난방으로 지문이 혹시 바뀐다면 전기난방으로 바뀌면 실내 온도 고정은 동일합니다만 뭐가 다르죠? 이 시간당 이 1시간 보내는 온수 온도가 80도, 여기는 몇 도? 102도씨가 됩니다. 전기 온도 102도씨에서 온수난방은 혹시 이게 전기난방으로 바뀌는 것도 한번 주의하셔서 내용을 봐두시고요. 부분들은 자, 53번, 54번. 54번에 건물의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1번부터 기억에 이제 쪽에 리을까지 나와 있는 중에 자, 옳지 않은 거니까 한 번씩 가볼까요? 그럼 일단 지문의 기억에 점검에 대비해서 팽창관에는 게이트 밸브를 설치하면 밸브를 설치하지 않죠. 그래서 기억번 하나 X. 그리고 단관식의 급탕 공급 방식은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 급탕 수전에서 온수를 얻기까지 시간이 뭐하더라? 길어지죠. 그러면 단관식은 관이 몇 개? 하나죠. 그냥 보니까 자, 보일러가 있으면 단관식이라는 건 관이 하나, 무슨 관만 있다? 단관식이라는 것은 무슨 관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관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 관이 이게 지금 공급관이죠. 공급관. 그래서 공급관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세대 수전을 한다면 여기서 보일러에서만 온수를 보냈을 이 공급관의 이 길이가 길어지면 질수록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온수를 얻는 데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급관 하나다 보니 길이가 길어지면 질수록 시간이 걸립니다. 니은. 그래서 니은번은 이상 없고요. 디귿. 급탕량 산정은 사용 인원 수연 방법하고 급탕 기구 수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기 그 기구 수와 그 건물 사용 인원 수연.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디귿. 그다음 리을. 중앙식 급탕 방식에서 직접 가열식은 보일러에서 만들어진 전기나 고온수를 가열을 통해서 저탕조 내의 물과 열 교환합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리을번에 말한 건 여기는 여기는 직접 아니라 간접 가열식, 간접 가열식. 그래서 현재 리을에 관한 건 여기는 간접 가열식의 급탕 경로를 말하는 거지 직접 가열식은 아니죠. 일단 간접은 말고도 이 보일러에서 만드는 온수나중에 어디를 보내요? 저탕조 내에 가열 코일로 보내서 그 가열 코일에서 뭐를 열을 뺏어서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물을 데우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 직접 가열식은 뭘까요? 보일러에서 말고 직접 물을 데펴서 데워서 피로개수로 보내는 걸 그걸 뭐라? 그걸 직접 가열식입니다라고 해서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 부분들은.
그래서 54번은 급탕 설비 관련 전자 4개 중에서 옳지 않은 것 하게 되면 지문에 기억과 니을 지문 정리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한 장을 넘겨서 56번 잠깐 볼까요? 56번. 자, 56번은 지금 건축물의 설계에 대한 규칙상 신축 공동택 등 기계환기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그 중에 56, 57인데 이제 기준은 56번으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그 중에 지금 기계환기 설비입니다. 그 중에 보면 기계환기 설비, 기계환기에 관한 설치에 관한 기준 중에 일부를 현재 56번의 문제로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지금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하나의 기계 환기 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 공기를 공급할 경우 필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뭐 이상이 되도록 합니까? 그래서 합계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 중에 1번은 지문 중에 1번은 나 틀린 건 없고 일단 그 지문 중에 하나 합계라는 지문에서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한다. 그 지문을 꼭 해서 이거는 밑줄 그어두시고 부분들 1번은 맞고요. 2번은 지금 세대 환기량 조절을 해서 전격 풍량의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누는 지금 최소, 최대 2단계 또는 그 이하로 조절하는 세 개를 갖춘다고 되어 있는데 해설을 가면 전격 풍량의 단계는 지금 해설에 나와 있는 단계는 총 3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소, 적정, 최대 3단계 또는 그 이상 이하가 아니라 최소, 적정, 최대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이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에서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해서 단계는 지금 3단계 최소, 적정, 최대 3단계 그래서 제 3단계 또는 지문에 이하인데 그래서 해설에 가보시면 최소, 적정, 최대 3단계 또는 그 이하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상 여기는 해설 2번의 해설도 여기도 하나 수정하실 게 최소, 적정, 최대 3단계 또는 그 이상 여기는 그 이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춥니다라고 해서 2번 하나 보시고 2번을 왜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 요 기계환기 설비에 관한 그 관련 법령 중에서 보시면 가장 여기 다수의 설치 규정 중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던 게 2번 지문이 가장 출제가 빈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틀린 걸로 2번을 출제했었고 옳은 것도 한 번 나왔고 총해서 2번 지문에서 일단 틀린 지문으로만 2번을 회를 달래냈었고 또 옳은 지문 냈던 것 같으면 총 3번이 나왔어. 그 중에 만들었던 게 이 풍량의 단계를 갖고 물었기 때문에 여기는 최소, 적정 3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해서 2번 하나 수정하시고요. 자, 3번, 4번, 5번. 3, 4, 5는 그냥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읽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자, 57번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고 58번. 58번은 지금 지문 58번의 급탕 설비에서 급탕 배관 설계 및 시공상 주의사항에 관해서 58번에 지금 1번부터 5번 중에 하향 공급 방식 급탕관은 선하향 하고 반탕관 구배는 선상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공급 방식에 여러분 58번에 공급 방식에서 58번에 동그라미 2번 여기는 하향 공급 방식입니다. 하향 공급 방식. 그럼 하향 공급 방식이란 것은 자,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있다면 이 보일러 만드는 이 온수를 이거를 수직관을 통해서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수직관을 통해 온수를 올려서 올라간 온수를 이걸 위에서 나누어주는 하향이니까 올라가면서 공급한다는 게 아니라 이 수직관을 통해서 온수를 수직관을 통해서 이거를 내려오면 이 지금 하향 공급한다. 이게 이제 내려오면서 이 올라갔던 이 수직관을 통 올라갔던 걸 이제 보시면 이와 같이 하향 공급하면서 세대에 필요가 계속 공급하는 형태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관은 급탕관하고 지금 반탕관 또는 복기관인데 자, 그럼 볼까요? 자, 올라갔던 이 온수가 이게 하향 공급하면서 내려오면서
각 필요 계수에 들어간 요 이게 지금 쉽게 이게 지금 요 급탄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탄관. 자, 급탄관의 구배가 어떻게 이게 선하로 갑니다. 급탄관의 구배는 선하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왔던 요 급탕에 들어갈 때 이게 선하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배는 급탄관은 선하향. 그럼 일단 요 피로계에서 물을 쓸 수 있지만 그 쓰지 않는 물은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 보일러가 됐던 저탄도 그걸 다시 되돌리는 관이 필요한다. 그럼 일단 이게 이 관을 이걸 반탄관에서 보시면 지문에 반탄관 또는 복기관인데 요 관이 그보다 요거 어디게 선하향에서 이렇게 이제 다시 이게 보일러나 저탄도로 되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결국 이제 물은 결국 이렇게 내려왔다가 급탄관을 통해서 반탄관을 통해 다시 어디게 되돌아가는 형태다 보니까 하향 공급 방식은 관의 어떤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하향 공급 방식은 급탄관이든 반탄관이든 구배는 어떻게 됩니까? 선하향이에요. 그래서 구배는 지금 현 이 관. 그럼 이 관은 무슨 관? 이거는 무슨 관? 이게 급탕 수평 주관이 급탕 수평 주관. 여기는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하향 공급 방식 보신 대로 급탄관하고 반탄관만 지문을 줬지만 무슨 관을 줘도 급탕 수평 주관을 주더라도 이 구배가 어떻게 이 구배가 여기 하향이죠. 그러니까 혹시 하향 공급 방식은 급탕 수평 주관, 급탄관. 그러니까 이제 이 나누는 급탕 수평 주관도 구배를 그 필요가 들어가는 급탄관도 반탄관도 세 개 관 모두가 다 이 세 개 중에 어느 관을 줘도 구배는 그냥 일괄적으로 뭘로 가자? 선하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향 공급 방식은 구배 그 관의 종류 관계식은 선하향 구배, 선하향 구배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문학 2번입니다. 그래서 선하향 구배 하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3, 4, 5번 한번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59번도 한번 읽어 봐 두시도록 하고요. 뭐 옳은 거 나와 있으면 밑에 전부 해설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번 시간 59번까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60번부터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